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한자 한자 쓰고 한자 한자 습하려고 노력하는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 혹시 뭐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말갈 발해를 했죠. 말갈은 물길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물길이라는 말이 좀 뭔가 느낌이 그쵸?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고구려 주몽 2년 때 있었던 일이죠. 다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물이라는 표현 그 뜻은 선생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고구려 말로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즉슨 우리의 그 고조선 더 이전의 역사를 회복한다는 어떤 의미도 되겠죠. 뭐 그런 의미로 물기를 써놓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스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를 보시는 또 선생님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송말 말갈의 추장이 조영이다. 나라를 세우고 진단이라고 했고 기억나시죠? 네, 불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발해라는 이름을 했고 대조영이 죽자 고왕이라고 그 다음 왕이 시호를 해붙여줬고 다음에 해동성국이라고 불려지면서 오경 15부 62주가 됐고 엄청난 땅이죠. 엄청난 큰 인 거죠. 그리고 발해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데 그 지명에 대해서 발해국의 위치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가탐의 궁국지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해요. 발해국의 압록, 남해, 부여, 추성 사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인데 신라의 천정군에서부터 추성부에 이르기까지 39개 역이 있다. 또 삼국사기에 백제 말년에 발해 말갈 신라가 백제의 땅을 나누었다. 자, 이런 표현이 있고요. 신라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북쪽에는 말갈이 있고 남쪽에는 왜가 있고 서쪽에는 백제가 있어 나라의 폐해가 된다. 동명기엔 이런 말이 나와요. 졸본성은 땅이 말갈과 이어져 있다. 신라 6대 지마왕 말갈 군사가 북쪽 국경으로 들어와 대령의 목책을 습격하고 아하를 건너갔다. 후이서에 말갈을 물길이라 썼다. 지장도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음누와 물길은 모두 숙신이다. 숙신이다. 중요한 대목이죠. 또 흑수, 옥전은 동파이시 정도를 깊이 고찰해 보니 진안의 북쪽에 남북에 흑수가 있다. 흑수에 대한 위치를 말해주면서 옥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죠. 또 그 뒤에 또 여러가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동명제는 즉위한 지 10년 만에 부곡절을 멸망시켰다. 온조왕 42년 남옥저 20표가 백제가 받아들였고 혁거세 52년 동옥저가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 동옥저가 있었다. 지장도에 흑수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고 옥저는 만리장성의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이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해석을 하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발해가 굉장히 우리 선조의 역사였다라고 이련스님께서 또 써주셨죠.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미 발해는 중국의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죠. 이련스님께서는 이미 아시고서는 그런 것들을 아시고 미리 삼국유사라는 책에 발해에 대해서 세세하게 써놓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다음 옴니버스로, 네, 자, 이서국 저이자 선역서 롤의 왕 14년. 롤의 왕은 유리왕을 얘기해요. 유리 이사금을 얘기합니다. 14년 이서국인이 와서 금성을 쳤다고 했는데, 삼국사에 낭랑이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무열이 격파했다고 나와요. 이런 내용이 14년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사국이 낭랑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내용은 삼국사에 나오고요. 자, 안운 문사라는 절이 있나봐요. 안운문이라는 절이 있는데, 옛것으로 옛날에 전해져. 지금 제사 납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납전 기록에, 그러니까 납전은 제가 써놨지만 사찰의 소유한 사유지라고 그 기록에 보면, 그쵸? 정관 6년 임진, 이게 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뭐 일이겠죠? 이서군이 지금의 여기 지금 고로자는 나오는데, 고로의 마을촌, 그러면 오촌령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오촌령이라는 이서군이 오촌령이라는 그 미사, 여기 똑같이 또 이제 나오죠. 미사납전, 요 절 미사납전, 그러니까 오촌령이라는 미사납전이 있었고, 즉 지금의 오촌을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지명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런 스님께서 이서군이라는 대한 부분이 이서국 정말 뭐 스님께서는 약간 그 불교적인 용어로 좀 푸셨어요. 어쨌든 계속 그런 부분이 바뀌는 거를 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촌이 지금 청도지다, 즉 청도군이다. 그게 옛날에 이서군이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잘 머리에 들어오는 그 단어가 있죠. 네, 청도. 저기 경상도 청도 기억나시죠? 어디인지.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서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14년에는 삼국사기에 유리 이사금 때는 낭랑이 쳐들어와서 고구려 무율왕이 낭랑을 멸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육촌으로 그 육부촌 있죠. 다 이렇게 분산해서 그 사람들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자, 또 다음, 네, 오가에 대해서 나오죠. 오가야. 자, 가짜가, 네, 절가짜와 어조사자인데, 지금 보면 오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안가락이라는 그 기록에 찬운이라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스님이 여러 가지들을 책을 보고선 되게 뭔가 고증을 하시기 위한 부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을 얘기하자면, 이런 스님도 굉장히 많이 이 책을 편찬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보셨는데, 얘도 혼자만 했잖아요. 사기는 11명과 김보식 선생님들께서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아보면서 했는데, 이런 스님은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좀, 뭔가 미스나기도 하고, 틀린 부분이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 약간은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고, 자, 보시면, 드러날 수가 있고, 섭씨와 각근령이 있는데,
섭씨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해석을 할 때 이 드리울 수를 기울다라는 표현으로 해야 되는지 드리우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포일 시영이라 해서 뭔가 이 지명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래에 6개의 둥근 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아마 음차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오기명이라는 고을에 그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현성이라는 성이 존재하는데, 즉 이거는 그렇죠? 이해자 아니면 거물현, 그렇죠? 그러면 자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성이라는, 그렇죠? 즉 이 하나는 수로왕에 대한 거고, 나머지 5 이름은 오가야의 수로왕이 주인 거다. 근간은 오수에 들어가지 않고 그게 마땅하다. 오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근간은 수로왕이고, 그래서 오수에 안 들어가고. 근데 그럼 육가야가 되는 거죠, 따지면. 이 본조사략이라는 거에 보면 나나리 병자하고 샘숫자, 병수 군간이라는 부분을 보면 본조사략의 근간, 나란히병 샘숫자의 근간을 보면 이 남기라는 그 기록에 창령이라고 오판되어 있다. 남기라는 거에 창기라고 했는데 그게 오판이다. 잘못된 이런 거다. 그리고 알고 또 이련스님께서 또 자기 나름대로 뭘 얘기를 해놨어요. 아라는 야라는 표현이고, 야라는 표현이고, 가야다. 아라가야. 이게 지금 하만이고, 그렇죠? 고령가야는 함령이다.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이다. 성산가야는 지금의 경산이다. 혹은 벽진이다. 벽진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왜 나머지 보면 다 보면 알죠. 하만, 고령, 한평, 감령, 고령, 성산. 그 다음에 소가야, 지금의 고성. 또 그러니까 좀 아까 말한 그 본조 사략의 큰 조상은 하늘에 복을 5년 경자에 내렸는데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고칠게. 오가야의 이름을 고쳤다. 첫 번째는 근관은 금해부라고 했고, 두 번째는 고령, 가리연, 세 번째 비화, 지금의 창령, 공고령, 예, 그렇죠? 공고령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두 아라는 성산 혹은 그렇죠? 성산 혹은 벽진 가야라고 했다. 이 가야에 대한 부분이
살짝만 나와요. 맛배기로. 자, 다음은 이제 북부여입니다. 거기에 또 뭔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또 인용을 하신 거예요. 전한서 선제 신작 3년에 임술 4월 8일에 천재가 내려와 흘, 승, 그죠? 이를 흘, 오를 승, 네, 골, 성, 그죠? 이걸 또 가로쳐 놓고, 대요, 우주의 경계에 있다. 그러니까 흘승은 요 동과 요소 어떤 대요의 우주의 경계에 있었다라는 표현인 거고, 지금 5 용의 수레를 타고 도읍을 세우고 왕이라 일컬었고 국호를 북부여라고 했다. 왜 해필 이름이 많은데 북부여라고 했을까요? 이건 뭔가 약간 조작의 의심이 좀 드는 분위기죠. 스스로 일컬어 이름을 해모수, 그리고 아들이 낳았는데 부르라고. 그래서 해가 성씨가 된 거죠. 왕은 후에 상제의 명령으로 인하여, 상제의 명령? 그러면 어딘가 부여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북부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명령으로 옮겼죠. 동부여로. 그리고 동명제를 이었다. 북부여와 더불어 도읍을 세우고 졸본주라고 하였고 졸본부여라고 했다. 이해가시죠? 즉 고구려의 시조다. 이거는 견하, 보는 아래와 같이. 자, 4번째 챕터 동부여. 자, 북부의 왕 헤브루의 상자가 시중드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동부의 헤브루의 시중드는 아람불이 꿈에서 천재가 내려와 이르러 왈, 여기는 장수장을 장차 사신이 나에게 자손들이 나라를 세울 거다. 여기 지금 PRP가 있고 가로에서 이렇게 닫아놓고 동해에 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가빈이니까 동해 물가로 피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가로에 이런 스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조짐이다. 그리고 보면은 땅이 있는데 이름을 부처 이름 막을까 라고 쓰고, 임nhập 자를 쓰고, 그 다음에 원자 근원원이나 언덕원인데, 그러면 가엽원이라는 뭔가 이렇게 뜻이 있을 텐데, 아직 저의 해박한 지식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가엽원에 대한 뜻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엽원이라는 땅을 봤는데 토양이 엄청 기름지고 살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오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는 거죠. 분명 이 부분은 고구려 시조 동명 성왕에 대한 주목 얘기할 때 보면 똑같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님도 삼국사기를 보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왕이 도읍을 세웠다고 나오는데, 지금 왕은 도대체 여기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분명히 또 아람불이 나와. 아람불 권왕. 아람불이 나오지 말고 원래는 주몽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여튼 약간 그런 부분. 아니면
이런 스님께서 뭔가 더 확실히 알고 계셨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자료를 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도읍을 옮겼죠. 저곳으로. 저곳이란 것은 가야본이라는 것이죠. 저피, 네, 저피 저쪽에 도읍으로 옮겼다. 저쪽은 저피라는 것은 가야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국호를 동부여라고 했다. 여기는 뭐 동북 이거에 대한 그 부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갔나 봐요. 여러 이름도 많은데 어쨌든 또 보면 지금 부르인데 그 북부여의 부르 좀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나 모르겠어요. 부르가 돈이 되고 그 자손이 없는데 한날 제사를 드리려고 산천에 구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손을 이어달라고 구하려고 갔는데 승마해서 이런 곳에 곤이라는 연못이 있는 거죠. 곤이라는 연못이 말을 타고 일러서 곤이라는 연못에 도착하여서 큰 돌을 봤는데 이때도 그 시중 드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눈물 루나 흐를 류 그러면 루류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 왕이 괴이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돌을 봤는데 그 큰 돌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지금 그 부르 왕이 괴이하게 여겼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의기로워 협보다는 가로쳐 있는 눈물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눈물이 흐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왕이 너무 괴이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동부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왜 북부의 왕에 대한 해주는 거야 이거죠. 지금 이 얘기는 분명히 금화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고서는 한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고구려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이 이해가 필요했을까? 저는 이제 이런 스님의 이 부분이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생기기도 하죠. 저의 생각이에요. 오해하면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스님께서 뭔가를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긴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이 동부여를 하면서 왜 북부여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기다가 넣냐 이거죠. 저는 조금 그게 이야기가 안 가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어쨌든 사신을 부려서 그 돌을 불렀더니 소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색의 개구리 모형을 하고 있는 소년이 나와서 왕이 기뻐서 이게 하늘이 나한테 준 거구나. 그쵸? 줄래.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줬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 자손이구나. 얘 거두어서 길렀다는 거죠. 그 이름을 금화라고 이름을 진 거죠. 금화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위에 비춰서 장성해서 태자로 한 거죠. 부르가 죽었고 금화가 이어서 자리에 올랐고 왕이 됐고 차전이 태자를 올랐는데 그게 대소인 거죠. 대소가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일들이 많았겠죠. 땅에 이르러서 3년 이모에 고구려 왕 무율이 쳐가지고 대소왕을 죽였다. 그 나라를 없앴다. 결국에는 고구려 제3대 무열왕에 의해서 북부여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스님이 왜 얘기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생각을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